네, 캡펀뉴스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알입니다. 기온이 상당히 오르고 있죠. 내일은 90도까지 올라 LA 지역은 한여름 더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4월 5일 캡펀뉴스 헤드라인들입니다. 연방의회가 식당 활성화 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소들을 대상으로 42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기금 지원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기업 CEO가 한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모펀드 KKR의 조셉 배 CEO가 주인공입니다. 한인타운에서 차량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의 도산 안창호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1만 5천 달러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통보를 했다 하루 만에 실수라고 취소한 남가주 지역 한 대학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UN 안보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을 전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내 달러와 아카운트 접근이 어려워진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들입니다. 4월 5일 화요일 캡펀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하원 민주당이 미 전국 17만여 개의 식당들에게 총 420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식당 활성화 기금에 신청했다 못 받은 식당들이 대상입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민주당이 코로나 팬데믹에 타격을 입은 미 전국 식당들의 레스토랑 활성화 기금 4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4일 네이션스 레스토랑 뉴스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식당 등 외식업체 구제를 위한 420억 달러를 포함해 55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제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스토랑 구제기금 RRF 구제안은 지난 3월 예산안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아 무산될 가능성이 컸으나 하원 민주당이 이를 재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번 레스토랑 지원안은 이전에 레스토랑 구제기금을 신청했으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곳이 대상으로 이전에 신청하지 않은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레스토랑 구제기금 지원 신청 당시 지원금을 받은 업소는 전체 신청자의 36.3%에 그쳐 약 70%의 신청 레스토랑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레스토랑 구제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소는 미 전국에서 17만 7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원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레스토랑 구제기금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빠르면 오는 7일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구제기금 420억 달러는 지난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소들이 대부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지난해 1차 레스토랑 활성화 기금은 약 280억 달러가 배정됐으나 이미 소진됐습니다. 법안은 지원금이 모자랄 경우 각 업소들이 받는 지원금을 일정 비율로 줄여 신청자들이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는 지난해 구제기금을 신청한 업소들에 한해 재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신규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또 이 법안에는 식당 외에도 호텔, 체육관,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지원금 13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플랜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기업 CEO는 KKR의 공동 최고 CEO인 한인 조셉 배 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봉이 무려 5억 6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 CEO는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사 KKR의 공동 CEO인 한인 조셉 배 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 KKR은 세계 3대 사모펀드 운영사로 꼽히는 거대 기업으로 한인 조셉 배 씨, 한국명 배용범 씨가 공동 최고 경영자입니다. 배 씨가 지난해 받은 보수는 5억 5,964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 기업 CEO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앤디 제시 아마존 CEO의 2억 1,270만 달러, 팻 겔싱어 인텔 CEO 1억 7,859만 달러보다 2배 이상 많은 액수입니다. 미국 기업 최고 연봉 CEO 1위와 2위는 모두 KKR에서 나왔습니다. 조셉 배 씨에 이어 두 번째로 연봉이 높은 CEO는 배 씨와 함께 KKR 공동 최고 운영자로 재직 중인 스콧 너텔 CEO로 지난해 5억 2,314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배 씨의 연봉은 기업의 장기 성과와 연동되어 있어 아직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KKR 측은 대부분의 보상이 성과 기반 주식이어서 주가가 올라야 보수를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배 씨는 지난해 10월 KKR 공동 창업자인 헨리 그래비스와 조지 로버츠가 물러나자 너텔과 함께 CEO 자리에 올랐습니다. 3살 때 화학연구원인 아버지와 선교사 어머니를 따라 미국에 온 이민 1.5세대입니다. 뉴저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하버드대에 진학해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이후 골드만삭스를 거쳐 1996년 KKR에 입사해 공동 CEO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지난 2009년 KKR이 한국의 오비 맥주를 18억 달러에 인수해 2014년 AB 인베브에 58억 달러에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긴 대규모 거래를 주도한 장본인이 바로 배 씨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리버사이드 도산 안창호 기념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미주 한국일보에 따르면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시트러스 스테이트 히스토리 파크 인근 리버사이드시 소유지에 도산 안창호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 사업회는 최근 리버사이드 시정부로부터 이 부지에 기념관 건립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리버사이드시 시트러스 파크 인근의 리버사이드시 소유 부지와 카운티 소유 부지를 합쳐 총 10에이커 정도가 기념관 건립 후보지가 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념사업회 측은 이 10에이커 부지 중 2에이커 정도를 기념관 건립 부지로 사용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버사이드시는 이 부지를 50년간 $1 또는 무상으로 도산기념관에 임대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월에 별세하신 도산 안창호 선생 아들인 랄프 안 선생의 장례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4월 24일 일요일 저녁 5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네, 한인타운 등 LA시 전역에서 최근 차량 절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 2,000대 이상 차량이 도난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올해 들어 LA 전역에서 차량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타운 지역은 LA시 전역 약 80여 개 지역들 중 4번째로 차량 도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죄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이 지난 1월 LAPD 차량 도난 신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매달 2,000여 건의 차량 도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차량 도난 범죄가 2,140건, 2월에는 1,937건 발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입니다. 크로스타운 범죄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9월 말부터 차량 도난 사건이 급증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13주간 동안 일주일 평균 500건의 이상의 차량 도난 범죄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10월에는 차량 2,388대가 도난당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크로스타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차량이 가장 많이 도난당한 지역은 LA 다운타운으로 1,259대가 도난됐습니다. 한인타운은 861건으로 보일 하이츠, 웨스트레이크에서 이어 4번째로 많았습니다. 차 문을 잠그지 않고 차를 비워두거나 차 안에 키를 두고 차에서 내리는 행동을 차량 절도범들의 표적이 됩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잉글우드 지역의 유명 공연장인 The Forum이 기아 포럼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이곳은 BTS도 공연한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기아차는 The Forum 소유주인 LA 클리퍼스 구단주 스티브 버머와 최근 명칭권 계약을 맺고 The Forum을 앞으로 기아 포럼으로 부르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Forum은 1967년 개장한 수용 인원 1만 8천 녀석의 대형 실내 코트 겸 공연장입니다. 프로하키 LA 킹스 홈 경기장으로 사용됐고 BTS 등 유명 가수들의 대형 콘서트 등이 개최된 곳입니다. 네, 남가주 지역 한 명문대학이 신입생 100여 명에게 $10,000,000가 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통보했다가 하루 만에 실수라고 취소해 학생들이 허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입생들에게 장학생으로 선정됐다고 통보했다 하루 만에 실수라며 취소한 대학이 있어 학생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명문대로 꼽히는 클레어몬트 메카나 컬리지는 최근 신입생 100여 명에게 $15,000의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이메일을 통보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취소했습니다. 시스템 에러로 인한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ABC7 뉴스는 최근 클레어몬트 메케나 컬리지에서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장학금 통보 실수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대학 측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장학금 통보를 받았다고, 최소 통보를 다시 받은 학생 110명이 크게 허탈해하고 있다고 대학 측의 실수를 꼬집었습니다. 지난주 이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학생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장학금만 달러에 대해 여름 방학 활동 지원비 $5,000까지 지원하겠다는 장학금 지급 통보 이메일을 받아 너무 기뻐했다. 그런데 대학 측의 다음날 시스템 에러로 인한 실수였다며 장학금 지급 내용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스템 에러로 인한 잘못된 통보였지만 $15,000 장학금을 받게 된 것으로 알고 기뻐하던 학생과 학생 가족들의 실망은 이만저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학생과 같은 이 대학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통보를 받았다가 취소 통보를 받은 학생은 1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이번 사고가 컴퓨터 코드 에러로 인한 실수였다는 입장입니다. $15,000 상당의 해당 장학금은 예비 입학생 중 8명에게만 주어지는 장학금이라는 것입니다. 카플런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러시아군의 참혹한 민간인 학살에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늘 UN 안보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부차 학살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전범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의 부차 민간인 학살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UN 안보리에서 연설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도 키예프 외곽 부차에서 자행된 민간인 집단 학살 정황과 관련해 러시아의 전쟁 범죄 혐의를 주장하며 재판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에서 연설하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는 부차에서 벌어진 민간인 고문, 살해 행위는 테러리스트의 행동과 다를 바 없다며 러시아인들은 단지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 민간인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군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죽였다. 여성들과 아이들, 가족들을 살인했고 시신을 불태우려 했다. 사람들이 고문을 당한 뒤 뒤통수에 총을 맞고 숨졌다. 일부는 거리에서 총을 맞았다며 살인, 고문, 성폭행 등 끔찍했던 러시아군의 잔혹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2차 대전 이후 나치 전범을 심판한 뉘른베르크 재판을 상기시키며 러시아군과 명령을 내린 자들이 전쟁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보리가 보장해야 할 안보는 어디에 있나, 평화는 어디에 있나, 유엔이 보장해야 안보는 무엇인가라며 반문하면서 유엔 헌장 1조 1항을 상기하고 싶다. 목적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저희 카플러TV에서 여러분한테 매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디오하고 영상들이 많습니다. 근데 영상에는 아주 참혹한 영상들이 많아서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 없는 것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이 러시아가 미국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달러화 어카운트 접근을 막아 러시아가 국채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만기일인 이자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이 임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채권 이자 지급 중단으로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재무부 관계자는 한 인터뷰에서 오늘 러시아의 최근 국채 이자 지급이 중단돼 역사적인 디폴트가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은행에 약 6,30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이 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을 거부해 달러로 채권 이자를 지급하려면 미국 측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16일 만기였던 달러 표시 국채 이자 1억 2천만 달러는 미국 측에 일시적으로 계좌 접근을 허가해 간신히 디폴트를 면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올해와 2042년 만기가 도래하는 달러화 채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4일까지 21억 3천만 달러의 달러화 부채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JP모건은 미 재무부로부터 이자 지급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미 재무부 대변인은 더 이상 이자 지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러시아가 미국 금융기관 계좌에서 달러화 채권 이자를 상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자국에 남은 달러화를 이자 지급에 사용할지, 새로운 달러화 공급원을 만들어 지급할지, 아니면 디폴트를 선언해야 할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만 달러와 채권은 최초 이자 지급 만기일에서 30일간의 지불 유예 기간을 갖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이번에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105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 됩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링이었습니다. 네, 내일부터 LA 지역 기온이 90도까지 올라 한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 National Weather Service에 따르면 내일 LA 낮 기온은 90도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LA 다운타운 기준 내일부터 8일까지 낮 최고 기온은 각각 94도, 97도, 98도 등을 기록해 뜨거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데스밸리 지역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101도를 기록하는 등 일주일 내내 100도 안팎의 뜨거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갑자기 기온이 오른다고 하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5일 카프뉴스 마칩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